XSFM입니다. I, D, W, K. 국가가 특정한 사업에 돈을 썼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쓴 돈이 허공으로 날아갔다고 표현하는 것은 게으른 사유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파출소를 많이 지어서 치안이 좋아졌다면, 건널목 바닥에 신호등과 같은 불빛을 넣어서 사고 확률이 줄었다면, 돈을 써서 모든 국민이 이익을 본 거죠. 천문학적으로 세금을 날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 방위산업 비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까지 순이익을 내기도 하던 건실한 공기업 공사들을 그 후로 영원히 빚에 허덕이게 만들면서 이명박 정부는 국가의 돈 수십조 원을 쓰고 얻은 것이 거의 없는 사업을 지속했고, 언론은 종종 이에 대해 나라 돈을 허공에 뿌렸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수사는 읽는 시민들에게 허탈감도 주고 이해에 도움도 됩니다만, 사실은 그 허공에 뿌려진 돈은 누가 먹었다고 보는 것이, 따라서 허공에 뿌리듯 돈을 잘못 쓴 정부는 그 돈이 누구 주머니에 들어갈지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즉 나라 돈을 어떤 탐관오리, 어떤 사모펀드가 우회적으로 훔쳐갔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속 가스라이팅과 비선실세의 부패를 들켜 임기를 못 채운 박근혜의 실정 덕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 부패의 실체에 접근할 에너지를 빼앗겼고, 그래서 사라진 나라 돈은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나라는 사자방 비리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못 들었네요. 10번만 더 말씀드리면 100번쯤 말하는 것 같은 문장이 있죠. 윤석열 정부, 두뇌는 이명박, 심장은 박근혜라고요. 간단히 설명하면 마음속으로는 무속을 신봉하고 머리로는 비리를 찾는다는 말씀 되겠습니다. 국책사업에 비리가 끼어들 때 이를 실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봐야 하겠습니다. 큰 돈이 몰래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이를 국가의 주요 아젠다에 얹어 돈을 받아낼 루틴을 만들면 되겠죠. 잡히면 어떡할까요? 원래 범죄라는 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에겐 선배도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데 실패한 범죄는 후배 범죄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줍니다. 지금부터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저 제가 까먹을까봐 메모삼아 남기는 말이고 앞에 드린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초대형 마약상이 있습니다. 마약상은 교역 루트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죠. 마약은 순수익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만 나누어 주어도 관료를 오염시키기 쉽다는 강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마약을 국가의 주요 아젠다에 얹는 선진국이 있다면 어떨까요? 마약 사범들을 많이 잡아들여 이를 홍보재로 삼아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생각일 텐데, 그러자면 마약이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는 것이 그 정권에 유익합니다. 국민이 다치지 않느냐고요? 제 말 뭘 들으셨습니까? 많이 잡아들인다고 했지 국민을 건강하게 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약 수사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국가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초대형 마약상의 입장에 타협점이 생깁니다. 이 나라에 마약이 더 들어오는 거죠. 마약은 순수익이 엄청나기 때문에 독점 수출입권을 국가가 보장해준다면 그로 인해 집중되는 부도 상당할 겁니다. 국가는 협상 능력이 높아집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마약상을 골라 독점권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마약상이 마음에 들까요? 그건 다른 부패 관료의 협상 기준과 비슷할 겁니다. 다른 업계에서는 쉐어, 이면 계약에서는 리베이트, 사기꾼들 사이에서는 뽀찌라고 서로 다르게 부르는 그 기준일 겁니다. 마약을 소재로 한 정치에는 마약이 필요하고 마약은 돈이 됩니다. 별 얘기 아니고요. 제가 브레이킹 배드 팬이라 또 다른 스피노프를 만들면 시나리오는 뭐가 좋을까 고민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미디어 업계에 종사하면서 30대 때는 일하느라 바빠서 내가 뭘 캐고 다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은 채 몸만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덕질인과 제가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10년대 초반의 국정원 댓글 사태는 온 나라를 생각보다 깊이 다치게 한 병원균이었더군요. 이걸 지금 와서 다시 살피는 이유가 있습니다. 25년 6월 세 번째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601회) 그것은 알기 싫다 시작합니다. 이번 주도 테스트 주간 되겠습니다. 촬영 테스트입니다. 네, 건조 에디터와 함께 있고요. 안녕하세요, 건조 에디터입니다. 네, 덕질인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메라로 보니까
한층 더 못생겨 보이는군요. 큰일 났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번 주 초에 한화오션 노사 협상이 잠정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벌써 한 100일 됐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렇죠. 녹음이 나가는 날에 녹화가 나가는 날에 안 내려오셨으면 거의 100일 됐을 겁니다. 고공에서 직원들의 의지를 모으는 역할을 하셨던 김형수 지회장이 지금쯤 여러분이 저희 방송을 보실 때쯤 땅을 밟으셨길 바랍니다. 이달 들어서 이렇게 정상화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어떤 일들은 왜 일어났고 어떻게 전개됐는지 확인을 해야 재발을 막죠. 그 중에 저희가 잘했던 걸 이번 주에 해볼, 정확히는 덕진이 잘한 걸 이번 주에 해볼 생각입니다. 딱 네. 좋은 타이밍이네요. 네. 그 오늘도 테스트를 하지만 먼저 1차 테스트를 하신 게 있잖아요. 네. 최초의 그것도 라이브 비디오 방송을. 네. 그 댓글을 구경하는데 홍성갑은 왜 스판덱스 영웅전을 요즘 안 하냐는 질문을 봤어요. 그 이고석긴 저 소개는 조금 이따 하고요. 광고나 합시다. 그것은 하기 싫다. 좀 옛날 얘기. 맞다. 어차피 이번 주는 한 절반 옛날 얘기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만두게임즈와 함께하는 액세스몰 보드게임 섹션 해결의 실마리 데일리라이트 맥주 모비오팀 용산에서 실내를 담당하고 있는 컴스테이션 촬영할 때 쓴 그 원료 그대로 평산네이처 진경옥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미궁의 깊은 층이 코앞이군. 하지만 식량도 없고 지쳤어. 조금 쉬었다 가야지. 잠깐, 너 더 가려고? 위험해. 난 방금 만드레이크 튀김을 해먹어서 기운이 넘치거든. 식사는 살아있는 자의 특권. 그럼 난 이만. 내가 위험하다고 했잖아. 내가 배치한 강력한 그리핀이 기다리고 있었거든. 어디 한번 이것도 조리해 보시지. 만화 던전밥 기반의 보드게임 몬스터를 먹자. 탐험, 전투, 요리, 견제. 당신만의 전략으로 미궁에서 생존하세요. 필요한 건 오직 테이블, 친구, 그리고 만두 게임즈.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선을 따라서 야야야, 끊어! 야, 끊어!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다른 제품과 원료를 비교해보세요. 다른 제품과 다려낸 방식을 비교해보세요. 진짜가 만든 진짜.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평생 인텔만 썼는데 라이젠이 뭐냐고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자, 티셔츠의 마지막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꼭 이때를 놓치고 한 1년 동안 성화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재고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네. 얼마 없습니다. 릴파우치 그레이 S 한 장, 민주화 블랙 S 두 장. 이 민주화 블랙이란 민주주의의 꽃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꽃 모양 있는 거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거. 전 그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이거 S 두 장 남았고요. 국난극복 로열 블루 M 한 장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프리미엄이네요. 이거. 달려오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방송 나갈 때 없어져 있다고 해도 너무 원망하진 마시고요. 네. 이번 주에 계속해서 떠들고 있습니다. 네, 저희 녹화 기준으로 지금 알려드렸습니다. 네. 녹화 기준으로도 지금 4장밖에 안 남았어요. 사이즈 잘 확인하시고요. 마지막 남은 2025년 반팔 티셔츠를 얼른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잔소리를 또 원래 이런 거 찍으면 한 95%가 첫 주에 없어지고 나머지 5%를 팔기 위해서 광고에 힘을 쏟아붓는데 왜냐하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알려드립니다. 고마워요. 이번 주는 덕질인 시간입니다. 네. 원래는 스판덱스 영웅전 하고 싶었는데 네. 그 댓글 달아주셨던 분에게 답변을 해드릴게요. 어떤 분이 DC 마블의 망해서라고 하시던데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거품이 꺼졌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DC 마블이 신작을 내도 사람들이 안 봅니다. 그게 슈퍼히어로가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그 트렌드의 시기가 지났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슈퍼히어로물에 출연했다는 것이 헐리우드의 인싸라는 징표가 되던 시절이 2025년 기준으로 이제 끝났다는 걸 의미해요. 네, 그래서 다음 달에 개봉할 슈퍼맨처럼 트렌드를 넘어서 인류사적 의미가 있는 캐릭터가 나올 때쯤에나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슈퍼맨 나옵니다. 광복 80주년 같은 거죠? 네, 2, 3주 정도 남았는데 예. 그때 그 스판덱스 영웅전 슈퍼맨 편 하겠다고 위피디에게 통보하는 겁니다. 슈퍼맨 한 100주년 됐겠네요. 네. 늘 출연자에게 선기획 후통보를 하는 PD라서 출연자로서 복수하는 겁니다. 아, 출연자의 선통보인가요? 저도 그렇죠. 견제장치가 있죠. 예, 출연 안 시키면 그만이죠. 아! 인사권을 쥐고 계셔. 네. 보니까 네. 2년 전에 플래시가 마지막 스판덱스 영웅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방송은 연예 기사의 성격이었는데 네. 마무리에는 에즈라 밀러의 범죄 혐의 스캔들을 다룬 가짜 뉴스 얘기로 끝냈더라고요. 뭐 그래서 요즘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바로 그 가짜 뉴스에 관련된 제 최고의 특종부터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랑 그렇죠. 시간. 그렇죠. 네, 왜냐면요. 네. 아마 2년 전에 처음 출연한 건조 에디터도 그랬을 텐데 네. 비교적 최근에 XSFM이라는 방송을 접하신 분들은 이놈이 누구이길래 이 방송에 자꾸 나오는가 네. 그렇죠. 궁금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저 사람은 농촌사회학자고 저 사람은 게임 전문가고 이 사람은 시사평론가고 저 사람은 헬마우스고 헬마우스 걸고 헬마우스. 저 사람은 통기 전문가고 네. 저 사람은 손이상이고 손이상 걸고 손이상. 그건 거기까지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누구냐? 그냥 간단히 줄이면은 뭐 인생 대충 사는 잡놈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는데 그렇습니다. 사장과의 친분이 때문에 출연기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저도 잘 아는 게 있어요. 그런 잡놈인 저에게도 홈런의 순간, 별의 시간, 전문 분야. 마법의 가을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게 2011년 말에서 2012년 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나라를 뒤흔든 취재를 덕질인이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가짜 뉴스만큼이나 오래된 현상인 여론 조작을 다루었지요. 네. 이것은 그 알실 무려 18회와 20회의 요약입니다. 세상에. 2013년 초죠. 그때 진짜 내가 방송을 하나도 몰라가지고 엄청 망쳤는데 맞아요. 이번엔 잘할 수 있어요. 필요해서 이 얘기를 꺼내온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할 겁니다. 지난번에 그 헬마우스 코너 오랜만에 촬영할 때도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 우리가 시간이 많을 때 이걸 해야 된다. 왜냐하면 했던 일을 처음부터 한번 다시 다 돌아봐야 지금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를 네.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근데- 유적을 찾아가는 거. 근데 저는 네.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이게 잘 나가던 왕년 얘기를 하면은 자존감 충전에는 좋아요. 근데 너무 많이 하면 역효과가 나요. 네. 그러니까 이고 챙기는 거는 적당히 해야 돼요. 그건 70대 때부터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별 생각 없이 조금만 하는 사람도 많이 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파급력을 뭔가 기억에서 그렇죠. 많이 지웠다라는 느낌? 네. 네. 자, 시작은 2011년 12월 7일이었습니다. 당시 시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한 그런 사건이 메인 이슈 중에 하나였고요.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과 그의 보좌관이 연루되어 있다는 게 조금씩 드러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렇습니다. 당시만 해도 선거를 할 때 중앙선관위 사이트를 들어가 보는 수요가 현격히 적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잠깐 막혔던 것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발굴해낸 사람들이 있었고 왜냐면 투표소 내가 갈 투표소 정보를 찾아보려고는 들어가야 되는데 네.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그 정보가 필요해서 접속을 할 그 시간에 디도스 공격이 있었죠. 관련해서 뭐 북한이 어쩌니 이러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게 큰 문제가 되자 결국 여당이죠? 당시 여당. 당시 여당. 네, 당시의 여당은 국회의원 하나를 날려버립니다. 네. 진주에 있던. 재물. 네, 재물이었어요. 당시 저는 딴지일보에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출근해서 그 관련한 트윗을 발견했고요. 호기심에 무심코 추가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그 계정들이 올리는 트윗들을 쭉 보니까 이런 식이었어요. 네,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재은 씨와 별사랑 씨는 같은 거를 올렸죠. 아, 지금 그러네요. 우리가 크게 보고 있는데 네. 최재은 씨 그 아이디는 못 읽겠고 별사랑 씨 스타 456777 이게 트윗이죠. 트위터죠. 이분들이 같은 걸 썼어요? 네. 네, 같은 시간에
그리고 이런 걸 찾아내신 다른 뭐 트위터 유저분도 계셨어요. 네. 최지현 씨 아이디는 대구 TKTK네요. 헐, 너 빨리 그러네. 그 뒤에 A가 붙었어. 그럼 네, B도 있다는 TKTK. 얘기인가? 자, 이런 식으로 기사의 내용을 그냥 그대로 긁어오는 경우였어요. 네. 그것을 여러 계정들이 열심히 올리는, 똑같이 올리는 그런 계정을 어떤 분이 수십 개를 찾아놓으신 것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찾아놓은 수십 개의 계정을 보죠. 프로필은 젊고 예쁜 여성 사진이 꽤 많습니다. 프로필 문구는 쭉 살펴보니까 이쁜 것도 죄인가요? 남자들의 대시가 귀찮지만 즐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여성 흉내를 내기 혹은 뭐 여성일 수도 있겠지만 여성임을 티내기 위한 어떤 패싱 문구는 저런 것이었나요? 네카마라고 하죠. 어떤 젊은 사람들은 20년 전과 120년 전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런 자기소개는 120년 전쯤에 경성에서 쓰던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때 이 당시에도 설득력이 있던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아이돌에 빠져 있는 대학생. 근데 저 아까 봤던 프로필 사진 여자. 네. 저 아까 봤던 트윗 그림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캡처 보면. 2011년 말에 그겁니다. 김하양 씨 보이죠? 김하양 씨 저 풀픽 뭡니까? 저것도 찾으면 어디서 나올 것 젊고 같은데. 예쁜 여성 사진. 저 포즈는 저 50견 방지 스트레칭으로 제가 가끔 하고 있는. W 자세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요. 트윗을 올리는 앱이나 기기를 표시가 가능했어요. 네. 그래서 대량 트윗이 가능한 트위터 피드 같은 앱들을 많이 네. 썼고요. 맞아요. 계정명은 아까 봤듯이 대부분은 무작위 알파벳이었어요. 그래서 계정명을 한타로 놓고 치면은 이해가 됩니다. 제주갈치, 평일 수업, 명품 식기, 정품 골프, 고등 수학, 삼양라면 등의 사자성어였습니다. 이거 처음 들으시는 고사성어죠. 랜덤 사자, 랜덤 고사성어. 예, 처음 들으시는 분들 부럽네요. 이거 얼마나 재밌을 겁니까? 지금 방금 읽은 저 무의미한 시면을 떠다니는 저 네 글자들은 실제로 쓰이던 아이디입니다. 당시에 평일 트위터에. 수업이라는 말이 진짜 세월을 알려주네요. 수업 평일에만 있는 거 아니야 원래? 놀토는 제가 20대 말 때 생겼죠. 프로필 사진이 아까 얘기했죠. 그 출처도 당시로서는 최신 기술에 속했던 구글 이미지 검색을 이용하면 금방 찾을 수 있었어요. 네. 모두 도용한 사진이었습니다. 그렇죠. 제주갈치와 평일 수업은 쇼핑몰 모델의 사진을 갖다 썼고요. 조용히 살고 싶다는 이름 없는 소녀 정품 골프와 성남 수정구의 풋풋한 이쁜이라는 고등 수학은 같은 쇼핑몰의 모델 사진을 썼더라고요. 귀찮았나 봐요. 사람이 소셜에 자기소개에 풋풋한이라는 형용사를 쓰게 돼 있습니까? 독특합니다. 예. 이뿐이는 내가 좀 이상하지만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도곡동 똑순이가 별명이라는 풍월땅이라는 유저는 그런 계정은 배우 김태희의 사진을 똑순이 풍월땅 김태희의 이제 벤 다이어그램 제일 중간에 있는 교집합은 연식인 거죠. 장소은 3이라는 계정은 일본 AV 배우 아베 야이카의 사진을 썼습니다. 저는 이게 정성이다. 이게 네. 뭐 보신지 작전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젊은 여자 연예인 풀픽 쓰는 정치 계정은 되게 많잖아요. 많죠. 어떤 DNA인가 봅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냥 저 사람의 팬인가 보다 이러고 말았는데 작전계들이 이걸 너무 많이 썼습니다. 봇들과. 그때는 트위터 팸이라는 게 없었고 네. 제가 생각했던 건 이런 거였어요. 그냥 사람들 팔로우 끌기 위해서 이런 프로필과 이런 사진을 걸어 놓았구나. 저도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껄떡이들 끌어들이려고. 네, 그러니까 작게의 DNA를 인간이 이어받은 경우에요. 이렇게 아주 간단한 검색 결과를 대충 엮어서 12월 7일에 기사를 올렸습니다. 기사 내용은 불쌍한 네카마들을 발견했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국정원의 댓글 공장을 잡은 건데 성가비는 그게 그렇게 번역된다고요? 네카마 10명쯤 만난 걸로 생각했었어요.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이게 내 인생 최고의 특종으로 발전될 줄은. 그래서 당시에는 이 몇십여 개의 계정들이 올리고 있는 그 기사가 조선일보의 기사였기 때문에 조선일보에서 홍보용으로 돌리는 봇 계정이라고 간주했어요. 근데 왜 링크를 안 넣어 바보들 뭐 이런 식으로. 이틀 뒤 9일 제가 두 번째 기사를 냈는데요. 그때쯤에 뭔가 이상함을 알게 됐거든요. 그렇죠. 당시 TVN에는 끝장 토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끝장 토론. 네, 백지연 씨가 진행해서 한때 되게 잘 팔렸던 시사 대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기에 정봉주 당시에도 전 의원이 정봉주 의원이 여기에서 또 확 뜬 측면이 없지 않아요. 딱 출연을 해서 그 토론을 붙었어요.
네, 시민 의견이라고 이제 상대편에서 나오는 사람이 아스팔트 극우의 조상 중 한 명인 뭐 강제천 씨의 의견이 나오질 않나. 정봉주 의원의 상대로 나온 시민 논객은 윤주진 당시 그냥 학생일 정도로 해당 회차 구성이 조금 엉망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뭐냐면 강제천 씨가 쓴 칼럼이 뉴데일리에 나와요. 네. 제가 요 딴 얘기 잠깐 해드리죠. 그 스카이데일리라고 이번 저 내란 국면에서 한때 잘 나갔던 언론사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곳이 있었죠. 거기에서 이제 젊은 언론 전문가들이 스카이에 주목했어요. 이건 어디의 하늘인가? 저게 네. 저 서초 강남 용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부동산 전문지였다. 이 정도의 소개를 하는데 그쳤는데 저는 스카이데일리의 이름에서 데일리에 집중했어요. 왜냐하면 엄청 시덥지 않은 극우들이 아무 말이나 하던 작은 언론 매체에서 되게 많은 대기업들의 광고를 통해서 거의 메이저급으로 거듭난 선배들이 있거든요. 그게 뉴데일리와 데일리안입니다. 아, 네. 2000년대 말 2010년대 초반만 해도 뉴데일리와 데일리안은 펜앤마이크와 별로 다를 바가 없었어요. 우리가 펜앤마이크 우습게 보던 게 몇 년 전인데 펜앤마이크도 이제 제도권에 진입했죠. 그쵸. 기자들 이제 뭐 저 취재 자리도 많이 내줍니다. 기업하고 관공서에서도. 스카이데일리도 그걸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극우 군소 언론이 메이저로 나가는 데에 행운의 부적 같은 단어예요. 데일리가 일종의. 그렇게 쓰이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뉴데일리가 그냥 동네의 극우 바보 소리나 읊고 있던 시절에 강제천 씨가 글을 열심히 썼었어요. 이 내용 한번 다시 볼게요. 종친초, 종북친북 촛불군 중의 비열한 공격으로부터 트윗 전선을 지켜라. 이건 지금 와서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계가 들켰다. 비상. 롤 중계 때 듣는 그 톤이죠. 비상. 그럼 그때 이미 우리 성은 다 깨졌죠. 공습경보. 네. 자, 이 강제천 씨라는 사람은 뭐 아스팔트 극우의 조상이에요. 이런 사람이 TVN에 패널로 출연했었어요. 패널은 아니고 이제 시민 논객. 의견으로 시민 논객. 저 윤주진 씨라는 사람도 나중에 한 자리 하지만 네, 젊은 극우. 당시에는 그냥 학생이었는데. 네, 지금도 저 보수 유튜브나 보수 종편에 패널로 많이 출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은 윤주진 씨를 발라버렸어요. 그 누군가는 그 참사를 어떻게든 실드 쳐야 했던 것 같습니다. 2011년 10월 17일에 생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 HY10 정현이라는 계정이 정현인데 HY10이야. 실드 논리를 트윗으로 올리면 최소 10개 이상의 계정이 이를 리트윗하는 현상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떴다 하면 네, 가서. 최초의 미생물학이죠. 빨리 분열하네 이러면서 보고 있던 거예요. 자, 이 리트윗은 다른 계정들로 퍼져나갔는데요. 네. 즉 거미줄 형태로 메시지를 방사하는 거였죠. 그렇죠. 리트윗 계정들은 지금이야 흔하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이상한 형태로의 활동형인 리트윗만 하는 계정들이었습니다. 아, 그죠. 이런 게 지금의 구독계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근데 구독계 눈팅계는 네. 1시간 뒤에 리트윗, 다음날 리트윗을 하는데 얘네들은 1분 뒤, 2분 뒤, 3분 뒤에 동시에 자자자작 리트윗을 하는 계정들이 있었다는 걸 발견한 거죠. 뭐 그리고 메시지를 받아서 추가 트윗을 올리는 그런 계정도 좀 있었어요. 추가 트윗의 내용은 뭐 구두점 특수문자 띄어쓰기까지 똑같더라고요. 참 대단한 우연이에요. 지금 우리가 화면을 보고 있는데 창의 생김새를 통해서 시대를 알 수 있습니다. 유물이다. 네. 이건 이제 그리고 또 메티스 포 유라는 분이 유저분이 이제 정리를 해주신 걸 제가 캡처한 거예요. 네, 오른쪽 위에 보면 그분의 아이디가 보이죠? 저게 그때가 이제 그래서 그 전체 캡처 화면 보면은 윈도우 모양도 특이한데 저게 윈도우즈 8인가. 그리고 이때 저는 파이어폭스를 썼어요. 네, 파이어폭스구나 또 심지어. 그리고 앞에 RT를 써야 돼요. 이때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 리트윗 기능이 거의 없었어요. 그쵸. 실제로는 그래서 없었죠. 저 수동 RT라는 저 기능을 썼던 거죠. 찾다 보니까 그룹으로 분류도 가능했어요. 어떤 그룹은 이제 무작위 영문명을 계정으로 쓰고 있었고요. 세포들의 특성에 따라 세포를 나눈 거군요. 어떤 그룹의 계정 주소는 브라우니, 롤케이크, 요거트, 모히토를 영타로 놓고 치는 장르가 있군요. 그런 계정 주소를 갖고 있더라고요. 디저트 장르. 네. 디저트 세포. 물론 어떤 그룹들이든 트위터 피드로 트윗을 올리고 있었고요. 툴은 같았다.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같은 무기를 쓰는 걸 보니 같은 부족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계정들이 서로를 팔로우하면서 팔로우 수를 뻥튀기 하는 겁니다. 중요하죠.
자, 그래서 소스 계정은 아까 보셨듯 정현이가 트윗을 올리면 이를 일제히 리트윗을 하고요. 익숙하지요? 14년 예. 최재은, 이지은, 임재은, 박제이비어가 있는데 제이비어는 J가 아닙니다. X지. 자비 아니에요? 자비어. 네. 이쯤 되면은 예쁜 여자 사진 걸어놓을 정도의 성의도 없는 거예요. 자, 이게 14년 전 12월 9일에 발견한 정현이 그룹에서 제가 그룹. 최초로 발견한 것입니다. 정현계. 물론 이제 그 덕질인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역사를 돌이켜 보면 덕질인이 완전히 최초는 아니에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꿈틀꿈틀 하고 있으니까. 왜냐면 저도 앞서 말했듯이 다른 그 유저들의 네. 공을 좀 받아온 측면들이 많거든요. 이게 이런 층위가 있어요. 그냥 트위터에 민초들이 있어요. 그리고 맨 위에는 저 메이저 언론사들이 있어요. 그 중간에 아무도 없던 시대를 거쳐서 그 사이에 누군가가 존재하는 것이 2010년대에 시작됩니다. 그걸 처음 시작했던 게 딴지죠. 이들이 발견을 해내면서 메이저 언론사로 올라가게 돼서 퍼지게 되고 이게 국정 논란 게이트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그래서 제가 봤던 그 최초의 발견들을 하셨던 분들 메티스 포유님, 플래너 구호님 다들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생태학자들. 네, 그 중간 단계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덕질인이 있었다. 이런 옛날 얘기를 했습니다. 광고를 듣고 오죠. XSFM입니다.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잠먹. 야야 마고. 누구 망하는 걸 보고 싶나?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애벌레, 박하잎, 날개벌레, 바나나. 중요한 건 공간 지각력. 최단 경로를 파악한다. 신속 정확하게. 잠깐 반대쪽이야. 완성. 간식 드세요. 아이들도 즐길 수 있는 스피드 퍼즐 게임 예티 스낵. 실리콘 얼음판을 접어 예티가 원하는 대로 토큰을 쌓아주세요. 재미는 기본, 공간 지각력 발달은 덤. 필요한 건 오직 테이블, 친구, 그리고 만두 게임즈. 만두게임즈의 새 작품이 나왔습니다. 새 작품이 나왔습니다. 인기 만화 던전밥을 기반으로 한 보드게임 몬스터를 먹자입니다. 인기 만화 던전밥이라는 표현에서 조물주님께서 이걸 쓰셨다는 걸 알 수 있죠. 인기 만화라는 이 고사성어 너무 낯설어요 지금. 작전계 아이디 같네. 인기 만화. 네. 평일 만화 없냐? 그렇죠. 네. 요즘 핫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정품 만화. 그렇죠. 정품 만화입니다. 고등 만화입니다. 아무튼 몬스터를 먹자가 액세스몰에 입고가 됐습니다. 새 광고 음원도 방금 들으셨을 건데요. 제가 이 스크립트를 일본까지 보내서 오리지널 던전밥 IP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던전밥이 인정해준 광고예요. 네. 저희 광고. 저는 오리지널 던전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전 생일 선물로 리디북스에서 던전밥 그 전자책 정권을 선물 받았어요. 그 정도로 좋아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게임도 그만큼 재밌습니다. 몬스터를 사냥하고 요리를 하여서 점수를 얻는 방식의 게임이에요. 전투, 요리, 탐험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서 전략적인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건조가 너무 좋아하길래 저도 좀 찾아가지고 네. 봤거든요. 던전밥을. 넷플릭스에서 보셨나요? 네. 마치 저 대장금을 보는 기분. 그 장르죠. 그 장르죠. 왕이 나와서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먹어요. 네. 근데 아직 왕이 아닙니다. 그쵸? 맛이 좋구나. 네. 맛이 좋구나. 네. 먹는 얘기랑 만드는 얘기밖에 없어요. 네, 근데 먹는 걸 몬스터를 먹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뒤로 가면은 그 이상의 아주 큰 이야기가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원래 모든 것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럼요. 원래 이런 원작팬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게임 콘텐츠가 나오면 욕을 잘 먹습니다. 네. 네, 요소를 뭐 요거밖에 안 따왔냐 이러면서. 하지만 이 보드 게임은 원작 팬들의 사랑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 오타쿠들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또 새로 입고된 예티스낵 꼬치의 달인 그랜드 마스터 팩을 포함을 해서 액세스몰에 또 다양한 보드 게임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꼬치의 달인 확장판이 나왔습니다. 네, 복잡한 두뇌 게임부터 누구나 쉽게 익히고 즐길 수 있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다 액세스몰에 모여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두게임즈 섹션에 들러주시고요. 다른 이제 관련된 몰들이 많기 때문에 보드게임은 전문적인 덕후의 영역이라
전문가 슬래시 소비자들이 많이 들러붙는 곳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후기를 하나 보니까 네. 다이스로 즐겁게 가볍게 초보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게임이에요. 던전밥 애니를 모르는 재미있게 봤던 사람으로는 더욱더 좋고 게임을 더 깊게 즐기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더 헤비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재밌게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 덕후는 아쉽고 대중은 즐겁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제일 잘 만든 거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뉴비 유인에 좋다. 근데 덕후도 굿즈로 생각하면 나쁘지 않아요. 그 캐릭터 카드 이런 게 되게 잘 나와 있어가지고 그거 수집하는 것만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늙어가는 처지에서 말씀드리면 보드게임은 정말 예뻐서 살 때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액세스몰에 들러주시고요. 아직 14년 전 얘기입니다. 네. 모든 것은 작지만 그 작은 씨앗에서 비롯된다고요? 끝은 창대하리라. 그 씨앗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기사 2개 내고 뭐 다른 기사 쓰고 편집하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2011년 또 끝나가니까 크리스마스가 오죠. 한 달이 지났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찾아왔는데 만날 사람도 할 것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아홉수라는 것인가. 12월 22일 저는 집에서 우울하게 혼자 있다가 재밌어 보이는 걸 찾았습니다. 트위터에서. 당시에는 리트윗이 갑자기 많이 되는 트윗을 즉 실시간 뜨는 트윗을 소개하는 서비스를 해주는 트위터 계정 현재 트렌드 같은 거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 지금은 트위터 슬래시 X에 모두 다 디폴트로 포함된 기능인데 당시에는 트위터가 거의 기능이 없어서 그 기능들을 따로따로 각각 수행하는 플랫폼들을 만들어낸 개발자들이 있어요. 서비스 그 서드 파티들이었죠. 네. 자,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하나에 들어가서 쭉 봅니다. 진보 편향 분위기의 트위터인데 거기서 우파 메시지를 냈는데 급격한 리트윗이 되는 트윗들을 찾았어요. 많죠. 보니까 기본이 4,500번 이상의 리트윗을 받아요. 상당하네요. 그런데 실제 팔로워 수는 그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런 계정들을 수십 개 찾아서 표본으로 놓고 목록화를 해서 하나하나 들어가서 뒤져봅니다. 재밌었나 봐요. 이거면 이 시즌을 넘길 수 있다. 외롭지 않아. 네. 정말 저거 취미입니다. 진짜로 시간이 잘 갔습니다. 소스 계정을 찾아낼 수 있었고요. 리트윗 계정들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러면 소스 계정 하나에 리트윗 계정들이 그룹처럼 붙어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는 리트윗 관계도를 그려봤는데요.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진 보시죠. 이게 뭐예요? 저의 시행착오 첫 번째였습니다. 안해가 제일 잘 보이고요. 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리트윗이 되고 있었는지 그 관계도를 그리려다가 실패하는 적이에요. 그러니까 상호 창조가 너무 활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분류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냥 다 같이 돌아가고 그래서 있다는 그냥 거죠? 엑셀을 열고요. 네. 각 계정마다 첫 트윗을 시작한 날짜, 총 트윗 수, 트윗 중에서 대량 리트윗된 트윗 수, 그 날짜 등등의 데이터를 정리를 했어요. 자, 요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시면 덕질인이 어떤 특정한 행동 패턴을 가진 계정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각각의 개별로 보고 이런 인물들이 있구나 하고 관계도를 그었는데 개판인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건 두 개의 그룹이 섞여 있던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다가 본인이 하는 짓이 무의미하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화살표가 안 그어져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왜냐면 다 한 패니까. 제가 제일 그 애정이 갔던 계정은 제일 오른쪽 상단에 에로틱킹 25인데요. 제일 늦게까지 안 없어졌거든요. 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막 엑셀을 만들고 잘못 만들었구나 지우고 다시 만들고 하다 보니까 26일쯤에 결론이 나왔어요. 4일 동안 이걸 뒤져봤어요, 덕질인이. 대부분의 계정은 12월 20일경에 만들어졌거나 트윗을 시작했더라고요. 얼마 안 됐네요. 모든 계정은 정치와 무관한 트윗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정덕계 사람이라면 대량 리트윗은 각 계정마다 하나씩만 있었습니다. 4,500개쯤 되는 것들이요. 네. 히트작이 하나씩밖에 없다. 그리고 어설프게나마 분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는 조장과 조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장 계정이 우파 옹호의 메시지 트윗을 올리면 조원들이 리트윗을 하는 거죠. 조원 계정들을 제가 더 관찰한 뒤에는 고참과 신참으로 나눴어요. 왜냐면 20일경에 만들어진 고참들과 그 이후에 만들어진 신참. 나중에 온. 그죠? 어떤 그룹에선 20일 이전에 만들어진 고참, 네. 20일 이후에 만들어진 신참. 그리고 고참 계정들은 시간이 가니까 추가로 자체적인 트윗을 올리거나 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의견을 낼 자유가 있어요. 드디어. 네. 그러면 사람으로 볼 가능성이 약간 있잖아요. 수제 트윗을 쓸 자유를 주겠다. 신참은 그런 게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조장 말고 고참 중에서도 대량 리트윗을 타는 경우가 생겼어요. 승진인가?
다단계. 네. 그러니까 다단계 어릴 때 동네에 스튜디오 있는데 녹음실 있는데 가죠. 녹음실은 보통 싼 데 만듭니다. 돈을 많이 못 버니까. 반지하 이런 데 사무실 건물 있는데 네. 그런 데 만들어요. 그 비슷한 자리 근처에 보면 비슷한 월세일 것으로 알 수 있는 공간에 꼭 그 디스트리뷰터 사무실이 있어요. 다단계 사무실. 그리고 그 다단계에서 좋다고 모여가지고 밥 먹고 하는 친구들은 다 저보다 어려요. 내가 20대 초중반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비슷했을 거예요. 아니면 제가 노안이라서 그 생각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20대 초중반이에요. 아무튼 다단계의 젊은이들이 왜 빠져드냐. 빨리 승급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게임 속도보다 더 빨리 진급하는 건 다단계밖에 없어요.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다음에 여름에 네. 학교에서 제일 친했던 친구 둘이 저를 다단계 끌고 간 적이 있어요. 저만 아니고 막 다른 친구들 몇 명 해서. 승진이 빠르던가요? 봐요. 이건 난이도가 낮잖아요. 리트윗하라고 하는 걸 리트윗을 하면 된다. 정해진 시간에 보고 있다가 네. 이 일만 수행해서 랩업하는 건 얼마나 쉽겠습니까? 게다가 군인이 많이 필요해요. 이 전쟁은. 이들이 물론 보기에는. 한 명이 여러 개의 계정을 수십 개의 계정을 한 번에 돌릴 수도 있죠. 트위터 피드는 원래 그런 거 하라고 만들어진 플랫폼이었어요. 아, 네. 그거 뭐 MMORPG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유능한 네. 알바는 봇을 잘 돌려요. 네, 좌표 찍어 놓으면 가서 클릭하면 된다는 시스템이면 똑같으니까요. 뭐 네. 여러 개도. 계정 주소를 봤죠, 전 또. 한국어에 사람 이름을 영타로 놓고 만들어진 게 좀 있었고요. 아, 홍성갑을 영타로 친. 네. 신참조원 계정은 아예 대량 생성을 해야 해서인지 성의가 별로 없는 영타들도 많이 이건 있어요. 손으로 해야 되는 일이군요. 고사성어들. 자유선택, 정서흐름, 국면주도, 태연함 이런 걸 그냥 영타로 놓고 친 게 반 정도예요. 그렇게 계급화된 그룹들을 찾고 대충 다 합치니까 한 100여 개 정도를 제가 찾았더라고요. 네. 뭐 찾았다고 하지만 일단은 의심이죠. 식별은 아니고. 심지어 이전에 찾았던 계정들도 이런 그룹 안에 있었고, 그리고 오토 프로그램을 시험한 흔적으로 의심되는 TIFFFFGGG 같은 그런 트윗도 찾았습니다. 계정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자, 이런 내용을 모아서 2012년 1월 7일에 업로드했습니다. 기사로요. 즉 저는 연말 연시를 이걸로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열흘 뒤에 조장 조원의 계급이 흐려진다는 것을 또 감지해서 기사를 하나 더 썼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제 신참 계정들도 자체 트윗을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장, 고참, 신참들이 비슷한 형태로 활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낸 17일의 기사에서는 이제 판별법을 제시를 했었어요. 지금 이제 의미가 없는데 네. 그때는 이제 이제 누가 조장이 돼서 소스를 올리고 누가 조언이 돼서 리트윗을 하고는 이건 이제 덜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갔어요. 이 위장봇들은 사람과 맨전을 주고받지 않고 우파 정치 외의 트윗이 거의 없고 일만 하네요. 아예 없고 리트윗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주로 언론 기사를 인용하는 트윗을 한다. 요즘이면 커뮤글이겠죠. 그렇겠죠. 업로드는 그때는 이제 플랫폼을 알 수 있었으니까 스마트폰이나 웹이 아니라 트위터 피드, 트윗덱 등의 대량 트윗용 플랫폼이었습니다. 이건 트위터를 젊었을 때부터 해본 고인물들, 석유급들만 아실 수 있는데 이런 플랫폼들이 있으면은 한꺼번에 뭘 많이 떠들기가 참 좋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개의 계정을 돌리는 사람들을 위한 플랫폼이었어요. 2011년이다. 스마트폰 뭐 아이폰 5, 뭐 6, 뭐 이런 거 쓸 때 아니에요. 주식창처럼 이렇게 싹 튀어. 그렇죠. 예, 그거 이렇게 그 좁은 거 긁어가면서 혼자서 이 많은 작업을 절대 못하죠. 스마트폰으로 못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 6가지를 만들어서 그 기사에서 소개를 했는데요. 이즈음부터 편집장님이 저를 눈여겨보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주인 김원준 총수에게 뭔가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당시 총수, 당시 편집장, 당시 홍성갑 기자. 셋 다 지금 서로 안 보는 사이죠.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고 다들 훌륭한 인격자입니다. 얘 빼고. 네. 일거리를 받아오더니 딱 저한테 던져줬어요. 네. 그게 다음 뉴스 댓글 분석이었고요. 다음 뉴스 댓글 분석. 그래서 17일에 올릴 저 기사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는 동시에 다음 뉴스 댓글도 들여다봐야 됐어요. 자꾸 요즘 분들을 위한 설명을 하기 편한 게 건조가 앞에 있으니까 네. 다음은 지금은 아무도 안 쓰는 포털이죠. 그렇죠. 제가 얘기했죠. 이제 빙보다 안 쓴다고 한국에서. 그래서 카카오가 버렸죠. 먹었다가. 그 정도의 의미 없는 포털이 아니었죠. 이 시절에는. 1위를 다투던 곳이었습니다. 아고라의 시대였나요? 네. 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1위였던 시절이었고 아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네티즌들의 정치 논의를 움직이는 축으로서의 플랫폼 역할을 다음은 수행하던 시절입니다. 네.
여기 뉴스 댓글은 트위터보다 편했습니다. 아이디의 프로필을 거치면 해당 계정의 다른 기사에 대한 댓글에 뭐 내용도 볼 수 있고 그 시간도 볼 수 있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으니까 지금 네이버 뉴스랑 똑같네요, 시스템. 정치 기사 20여 개에 달린 100여 개의 의심 댓글부터 시작을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경향성이 보였어요. 2011년 12월 30일까지는 한두 문장 정도로 내용 별로 없는 댓글이나 달던 계정들이 2012년 1월 2일이 되니까 정확히 같은 날짜에 우르르 움직였다는 거예요. 빨간 날이 끝나자. 네. 그렇네요. 풍부한 양의 문장을 쓰는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1월 1일 연휴를 보내고 시무식을 한 뒤부터 움직였다. 그리고 특정 시간대에 올리고요. 그 댓글들은 매우 많은 따봉을 받고 댓글창의 상단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좋아요 실어는 이온 아이콘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중요한 것은 아이디를 그룹화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 비슷한 아이디예요. 33 시리즈, KKAA 시리즈, 가웨인 시리즈 등등 아이디의 앞 몇 글자가 완전히 똑같은 계정들을 묶어서 최소 6개에서 최대 9개 그룹까지를 의심군으로 찾아냈어요. 트위터보다 훨씬 확실히 분류가 됐네요. 네. 안차 시리즈는 23개의 아이디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2개의 아이디를 보고 있는데 저 가뿐사뿐과 고등어 조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괄호 안에 있는 아이디가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안차. 다른 계정입니다. 뭐 안차 01, 안차 02 이런 그렇겠죠? 거겠죠?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이 댓글러들은 매우 흥미롭게도 빨간 날에는 활동을 안 했습니다. 노동권! 그게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보수는 노조가 싫은 게 아니다. 노조가 노조하고 권력 일부를 나누는 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한테 제일 좋은 건 뭐죠? 노조도 우리 편인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날치기 된 소위 추미애 노동법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네. 그걸 통해서 이제 그 회사편 노조가 생기죠. 그 전까지는 노조가 다 적이다가 이제는 친구 노조가 생겨요. 왜냐면 어용 노조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국노총은 어용노조 사업이라는 사업 모델을 만들었죠. 그 어용노조를 한국노총에게 주기 싫다. 원래 있던 양대노총에게 주기 싫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 사실상 열심히 키웠던 관선노총이 있었죠. 국민노조라고. 역사 시간.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죠? 이들도 노동권은 소중하다. 휴일은 휴일에 댓글 안 달고 그 노동권을 좋아요 안 눌렀다. 제가 당시 작성했던 엑셀 파일의 일부입니다. 자, 좀 복잡한 표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복잡하죠. 사실 너무 오래전에 작성한 문서라서 자, 설명드릴게요. 여기 자. B열에 있는 이 숫자들이 뭔지는 까먹었어요. 네 자리 숫자요? 네. 자, 볼게요. A 컬럼을 한번 볼게요. 33 시리즈라는 거는 33으로 시작하는 다음 아이디 여러 개인데 네. 그 여러 개는 33 내 안의 천사, 33 길 잃은 양떼, 떼가 길을 왜 잃냐 이놈아. 아, 이네요. 사랑의 손길이라는 아이디가 있는데 원래는 3번 사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엔 도박이나 하고 있다가 착실한 직업을 구해야지 하면서 댓글을 달기 시작한 거예요. 비타민 골드 첨부자로 필수의 당당한 보스는 같은 사람이 만들었을 아이디로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거인 거예요. 대여섯 글자 안에서 움직인다. 네, 띄어쓰기 이런 거 없이. 다 적어놓은 거 봐. 골고다 언덕의 원래 대화명은 어제 먹은 번데기였어요. 여기서 보시면요. 즉 각 생각이다. C에서부터 O까지는 몇 개의 트윗을 올렸나요? 네. 근데 자세히 보시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1월 8일이 중요합니다. 1월 8일. 모두가 쉬었습니다. 아, 0000000. 아이열. 아, 네. 저 노동 조건 나쁘네요.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에 쉬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33 시리즈는 1월 10일에도 쉬었어요. 연차였나 보네요. 연차냈나 보네. 이들은요, 낙곰수, 선관위 디도스, 형님 이상득 의원의 예산 등등 이명박 정부가 불리한 기사에 몰려가서는 상당 부분 거짓에 근거한 반대 논리를 댓글로 쓰고 댓글 다음 뉴스 사이트의 댓글 숫자인 거죠. 몇몇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몇 분 사이에 몇백 개의 대량 추천을 받아서 댓글 목록 상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뭐 이렇게 빨리 선풀을 차지하지? 그러니까 저 막대사수가 아니라 베댓을 어떻게 저렇게 빨리 만들어내지? 트위터에서 벌어진 대량 리트윗 현상과 동일했죠. 그리고 저는 휴일에 쉬는 댓글 알바라는 이 멋진 사실을 발견한 기사를 16일에 즉 트위터의 위장봇 기사 전날에 먼저 올렸습니다. 이 두 기사 내용을 요약해서요. 보고서를 써서 종수에게 보고했고요. 이 보고서의 내용과 문장이 그대로 나는 꼼수사 봉주 4회에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게 1월달 2012년 1월이죠. 예, 제가 방송을 해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하기 시작하던 때였네요. 그 사실도 아직 태동하고 있던 시기군요. 그 사실이 없던 때예요. 그리고 아까 그
그 계정명들에서 보듯이 골고다 언덕, 아모스의 징계, 거룩한 밤, 뭐 특정 종교의 느낌이 예, 나네요. 이런 것들과 네. 묘하게 쓰는 댓글의 내용에 기독교 친화적인 내용들이 좀 있어요. 특히 개신교 친화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그들은 낙검수 멤버들은 이들을 십자군 알바단 줄여서 10알단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지요. 제가 성서를 잘 모릅니다만은 아모스는 그냥 뭐 누구를 벌 줘라, 예, 누가 사악하다 이런 말을 하던 이제 사도지 징계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아모스의 징계가 뭐야? 그런데 아모스의 형벌을 내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 댓글 계정들이 봉주 사회에 공개된 이후에 그 직후에 사라지거나 활동을 정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비상. 숨어 들어갑니다. 비상. 1월 19일과 22일 네. 사이였습니다. 비상. 네. 그리고 사실 앞서 찾았던 댓글러들 편의상 A팀으로 분류했었어요. 저는 이 친구들은 사실 오전반이었거든요. 아, 이게 또 교대제예요. 오전반. 오후반인 B팀이 있습니다. 이 팀은 주로 추천을 담당했는데요. 아, 업무가 다. 오전반은 알을 낳고 오후반은 부활을 담당했군요. 그렇죠. A팀이 네. 조장이었고요. B팀이 조언이었던 건데 네. 이들은 찾아내는데 며칠이 더 걸렸어요. 왜냐면 거기 좋아요 누른 그 계정들을 다 살펴봐야 됐으니까 몇백 개를 뒤적기에 오래 걸렸고 그래서 기사에서는 뺐던 건데 이들이 모여있는 기사를 하나 찾아내고서는 일이 많이 쉬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문화재청 반색이 어떻게 흘러왔나. 야, 나 진짜 연합뉴스. 이 얘기 12년 만에 한다. 이 평범한 기사가 그러게요. 어떻게 됐냐면요. 네. 이 기사의 다음 뉴스 페이지 버전에는 이제 댓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댓글란에 수많은 계정들이 몰려와서 아무 무작위 자음만 쳐놓은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자세히 제가 찾은 건 보셔야 됩니다. 아니에요. 네. 선라이즈로 추정되는 어떤 다음 유저가 찾은 것인데요. 네. 이걸 보시면 어떤 아이디들이 특정 아이디들이 비슷한 시간에 거의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간에 몰려가서 이불 풀듯이 손가락을 풉니다. 그러니까 손을 푼 것인지 아니면 오토 플랫폼을 푼 것인지. 웃긴 건 옆에 자세히 다시 전체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니은 키역 리을 이응 호가 왜 좋아요 19개와 싫어요 1개를 받습니까? 이 모든 세트가 운동회 연습 같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기사로 냈고요. 그 기사 이후에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죠? 현재는 댓글란 자체가 사라져서 잃어버린 성지가 되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모든 이슈가 아이디들은 댓글을 올리고 댓글에 좋아요를 달아주는 일을 했던 아이디들이었고 그 아이디들이 연습하는 연습용 맵. 아, 만만한 기사 하나 찾아서 아무도 안 관심 찾는 기사. 안 갖는. 네. 네. 그냥 저 친구들 10명이 그 오프라인으로 들어가서 한번 사냥도 해보고 뭐 용도 잡아보고 했던 거예요.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해서 가서 그래서 이게 이제 네티즌들한테 털리면서 모든 네티즌들이 그 이후로 10년간 달려가서 수능 잘 되게 해주세요. 로또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엄마 수술 잘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루리웹에서 보고 왔습니다. 딴지일보에서 보고 왔습니다. 낙검수에서 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온 사람들이 여기 그득했고요. 우리가 방송한 다음에 그 알실에서 들었습니다. 1년 뒤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는군요. 하면서 여기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주고받고 하다가 다음이 뉴스 댓글 정책을 바꾸면서 몇 년 전부터 뉴스의 댓글을 하루 동안만 달 수 있게 됐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앞에 달았던 모든 댓글들이 다 지워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성지가 되어서요. 아, 김태식 기자님은 슬펐을까요? 기뻤을까요? 가장 심정이 궁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걸 맨 처음에 시작했던 그 SUNR 유저는 선라이즈로 추정되는 이 유저는 자 여기에 나온 계정들을 또 추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댓글을 쓰는 특정 시간을 찾아냈습니다. 사라진 오전반을 대신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흥룡 8시 28분, 좌빨 박살 8시 33분, 간첨 잡는 도 땡땡 8시 34분. 그 와중에 이 안차 이 시리즈는 살아남았고요. 그러네요. 안차 시리즈가 아직도 보이네요. 동해물과와 충실한 신심과 무궁화 클럽. 아, 충실한 심심이 아니고 무궁화 클럽 촛불폭도. 아, 촛불폭도. 촛불폭도가. 네. 그리고 저는 이런 아이디의 형제 아이디들을 추가로 찾아서 예를 들어서 여기 HWS CHA 아이디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 시리즈를 쫙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소 11개, 최대 17개의 그룹을 색출해냈습니다. 아, 저 흥룡 하나 말고 다른 HWS CHA 땡땡 아이디들도 열 몇 개가 있었던 거예요. 흥룡
쟤네는 한 5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으로는. 아무튼 낙곰수 방송 후에 사라졌던 친구들이 다시 또 그룹을 대체한 시작했다. 애들도 있고 네. 잠깐 활동을 끊었다가 다시 한 애들도 네. 있고. 그렇죠. 그럼 며칠 동안 숨어 있다가 예. 그다음에 이제 하지만 일은 해야 되니까 다른 계정들을 쓰고. 네, 밤이 되었으니 그리고 오랜만에 일을 하는 거니까 몸을 풀자. 어디서 풀까? 문화재청 반세기 어떻게 흘러왔나? 이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대량 추천 명단 중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계정들이 좀 있어서 그것들을 목록화하는 계정에서 각 댓글 창마다 들러서 똑같은 내용을 도배하는 도배 담당 계정들도 좀 찾아냈어요. 그것도 한 몇십 개 있더라고요. 한 40여 개 정도. 그죠. 막 스포츠 기사, 문화 연예 기사 다 가가지고 민주당 험담하고 그 이명박 디펜스 치고 이런 일을 하던 계정들. 트위터 쪽도 들킨 이후에 활동이 줄어든 걸 확인했습니다. 2월이 되니까 조원 계정들의 활동이 극도로 줄어들어서 대량 리트윗의 횟수가 급감했고요. 이 조원들이 좋아요와 리트윗 담당했으니까요. 조장 계정들은 아무 기사나 링크로 보는 사실상 자동으로 돌려졌나 싶은 방식이 되어버렸어요. 큐레이팅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노출은 기사 내용도 아니고 링크는 그전에도 없었으니까 기사 제목만 노출이 되는 사실상 아무 효과가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동 리트윗으로 돌아가는 계정도 하나 찾았는데 그게 꼬여서 같은 기사를 수십 번 트윗하고 있는 그런 계정도 봤어요. 코딩을 잘못했군요.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다음 댓글과 트위터 양쪽에서 계속 찾아내고 목록하고 분석하고 분류하고 하면서 2월 7일과 14일에 이제 마무리하는 기사를 2개를 또 올렸어요. 2012년에. 그리고 이쯤부터 상황이 서서히 제 손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어준 총수를 통해서 민주당이 이 이슈를 물었고요. 그리고 한겨레를 비롯한 메이저 언론사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전문적인 분석 툴을 보유한 전문가들과 기업이 개입을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봤던 분석들 중에 하나예요. 그때 뉴트리움이라는 회사였나? 그런 회사가 이렇게 트윗과 다음 댓글들을 분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진짜 전문가들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저 같은 간의 수공업 잡놈이 아니라 아이디 바뀜을 쓰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때부터 저의 회사 생활이 힘들어지긴 했는데 그건 이제 완전히 다른 얘기고요. 남겨두고요. 그런 얘기는 꼭 안 해도 접어두고요. 내가 아는데 이거랑 관계 없잖아. 숨겨진 역사. 울컥했어. 네. 그건 나중에 회식할 때 얘기할게. 네. 저 얘기부터 마지막 광고 브레이크를 좀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XSFM입니다.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GPU의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녹용 중 으뜸이라하여 시베리아 알타이 지방에서 자란 사슴뿔 인삼 불로장생을 위한 원료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고려 인삼이었습니다. 버사 그 질긴 생명력을 벗삼아 면역을 생지황 냉기를 가진 뿌리 식물로 인삼 녹용의 온기와 만나 음양의 절꿀 제주산 봉개꿀 깊은 풍미와 진한 농도로 이 모든 것을 담아 신경옥 평산네이처. 평산네이처도 한다고 합니다. 네. 뭘 하냐면 평산네이처는 합니다 할인 행사. 네, 여론조작 말고요. 네. 댓글 말고요. 이재명은 합니다. 네. 평산네이처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평산네이처는 대구 향토 기업이라고요. 어쨌든 합니다. 네. 할인 행사를요. 6월 17일부터 한 달 동안 합니다. 내용은요. 진경옥 2만 원 할인하고요. 소년보감은 99,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며칠 전부터 갑자기 날씨가 확 더워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름이 왔습니다. 그런데 또 비 오는 날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습도도 높아지고. 습도가 높으면 지칩니다. 네, 온도로 헉헉대는 분들을 주위에서 만나게 되실 겁니다. 네, 저희 사무실에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운 날들이 올 거죠. 네, 7월과 8월이 아직 남아있죠. 그 전에 미리미리 몸의 기력을 충전해 놓읍시다. 그렇습니다. 물을 타지 않고 활력의 대표 원료 녹용을 팍팍 넣어서 만든 진경옥이 있고요. 녹용에서 가장 귀한 녹용 뿌리의 가장 끝부분인 티분골만 사용하고 적응력 어린이들의 입맛에 맞춘 소년보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둘 다 할인을 한다고요. 지금 액세스몰에 들어가 보시면은
기호 1번 네. 진경옥은 합니다. 사이에 할인 괄호 열고 할인 들어가 있고요. 기호 2번 소년보감. 소년보감도 합니다. 둘 다 합니다. 거기 사이에 두 사이에 괄호 열고 할인 또 들어가 있고요. 네. 4번은 없습니다. 당은 할인 행사. 건강하당이군요. 네. 할인된 가격으로 진함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액세스몰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할 것 같진 않습니다. 한 달로 끝납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네, 아까 보던 복잡한 은하계 같은 이야기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발단의 이야기를 IT에 능한 전문가들이 추가 분석을 하고 그 외에 수많은 것들을 찾아내고 하면서 두 가지에 닿게 되었습니다. 뭐가요? 윤정훈 목사라는 업자를 찾았고요. 오, 이름이 나왔어요. 국가정보원을 찾았습니다. 국정원.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역시 달랐어요. 저는 트위터와 다음 뉴스에서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찾았잖아요. 네. 이들은 며칠 만에 수백을 더 걷어올리고는 코딩을 통해서 더 나아가 DC 인사이드를 비롯한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국가정보원 요원을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좌익 효수 유 씨와 셀프 감금 김 씨가 드러났죠. 좌익 효수는 아이디어였고요. 호가 아니죠. 네. 셀프 감금은 사건입니다. 민주당이 찾아가서 문 열라고 했더니 문을 잠그고서는 그것을 감금이라고 우겼던. 네, 거기서 이제 그 집권 여당이 이제 뭐 여성을 들먹이며 했던 그게 기억이 나고 윤정훈 씨가 그래서 실체가 걸려서 이제 뭐 구속되고 이러는데 또한 몇 달이 걸립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수사가 되고 뭐 알고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최소 2012년부터 댓글 조작을 지시했고 이걸 국정원이 수행하더니 여기서부터 메이저 미디어가 다 얘기한 겁니다. 국방부의 기무사령부도 수행을 했고 경찰청에도 팀이 있었고 그래서 다음 댓글러 중에서 경찰 기사에만 출몰 하던 팀이 있었구나 깨닫게 되었는데 따로 운영됐구나. 2012년에 처음 셀프 감금 사건을 통해 이 사건이 핫해진 이후에 7년 동안 후속 처리가 되었습니다. 7년이요? 네. 그 윤정훈 씨와 관련해서 재미있던 거는 그 18대 대선 앞두고 이제 한나라당 경선 때 네. 즉 이명박 때 박근혜의 경선 때 박근혜 SNS 뭐 팀장 뭐 이런 걸 하던 분이에요. 네. 근데 상대가 승리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보니까 저 팀의 저 사람의 업적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오죠. 자기 정부에 쓰죠. 그리고 이 기술은 국정원에도 퍼지고 했던 겁니다. 국방부 심리전달에도 퍼지고. 국정원을 보면요. 뉴스 댓글 말고 트위터를 담당한 팀은 심리전단의 5팀이었답니다. 10개 그룹 660여 개의 계정을 돌렸고 군인들이 했죠. 총 28만 건의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덕질인이 그 몇 달 전에 집에 앉아가지고 내 카만가 봐 하고 있던 자들은 이런 국정원 이 트윗을 서로 네. 상부상조 리트윗해주면서 유통하던 것을 저를 비롯한 잉여로 온 사람들이 목격하고 파헤쳤던 거고요. 국정원의 경우에 또 팀이 셋으로 나뉘었대요. 하나는 목표 타겟을 정하고 네. 이 뉴스다. 하나는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댓글 내용도 정해줘야 되니까. 하나는 그 거짓 여론을 퍼뜨리는 식으로 다음 뉴스 댓글에서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 타겟 전략 확산 이렇게. 기무사의 경우엔 매일 수뇌부가 찍은 기사 좌표와 대응 논리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수뇌부에서 계속 내려줬대요. 그거를 어디서 받느냐 네이버 비밀 카페를 통해 하달을 받고 부대원들이 이를 수행해서 기사 댓글, 트위터, 커뮤니티 게시판으로 퍼날랐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서울 동부지법의 2014 고합 10 판결문이 이명박 여론조작 사건의 판결 중 하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요즘에 기사들을 많이 읽으신 분이라면 기시감이 들죠. 사람들이 댓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이제 사상과 관련된 조작 행위죠. 이런 선전선동을 하기 위해서 헤드쿼터 삼아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령을 하달받는 곳이 네이버 카페다. 근데 주체가 국정원이다. 네, 일종의 DNA처럼 움직이죠. 네. 그리고 사실 전문가들은 저는 이제 다음에서만 찾았는데 전문가들은 네이버에서도 찾았더라고요. 그렇게 수사 내용과 판결 기록을 통해서 제가 찾았던 최대 몇백 개의 트위터 계정과 다음 계정들은 빙산의 일각, 최종 명단의 극히 일부였음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니까 제가 찾았던 계정들 중에서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이 사라지거나 활동을 정지했더라고요. 요 정도 걸린 거는 잘라내도 돼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동안 저는 딴지일보를 퇴사해서 가난한 프리랜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 조작팀의 수뇌부였던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감옥도 가고 그래요. 원세훈과 남재준을 비롯한
전 국정원장 4명, 4명. 김관진 전 국방장관, 실무를 맡았던 업자 윤정훈 목사 등등. 이 네카마로 시작된 사건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국정원장과 국방장관이라니. 그렇습니다. 예, 덕질인도 한몫했었어요. 알고 보니 이쁜 게 죄였다. 불쌍한 네카마로 시작됐는데. 네. 그중에서 이제 김용판 전 경찰청장은 무죄가 나온 게 굉장히 매우 아쉬웠지만 원세훈 수감의 순간에는 지금 뽕이 차올랐어요. 지금도 저 당시 쏟아진 취지와 판결문을 보니 좀 콧대가 올라가고요. 인생의 특종 하나 있으면 됐죠. 세상 바꾸는데 일조했으니까. 나름 출세라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평가하면 제가 아니어도 드러났을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첫 번째 빗방울이 된 것은 영광입니다. 그런 옛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요즘 좀 이상한 것들이 보입니다. 뭐요? 완전히 바꾸지는 못한 모양인지 내란 속의 정부 말기, 그러니까 내란만 없었으면 중기였어야 하는. 네. 그죠. 지금은 원래 평행 우주에서는 윤석열 정부 중기입니다. 3년 차. 2023년부터 여론조작 소리가 들렸어요. 네. 누가 여론조작 소리를 들릴 내었는가? 명태균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13년 전에 그리고 6년 전에 파헤쳤던 그 얘기가 리바이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거 없으면 정치를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박근혜까지 겪은 다음부터는 저도 그런 확신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조작이 안 들어갔을 리가 없다. 왜냐하면 그 선수들이 동일하게 돌아왔을 테니까. 거기 완전 붙어 있었으니까 그렇죠. 네. 물론 변조는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기시감이 들 정도로 똑같은데 네. 세부적인 부분은 그때보다 훨씬 발전했습니다. 좀 덜 걸릴 수 있는 방법. 의심은 여전히 쉬운데요. 네. 판별은 훨씬 어려워졌어요. 아, 그렇네요. 확신을 못 가지겠어요. 심증은 있는데 그 심증이 굳어지기가 어려워요. 저 왜 EBS에서 그 바다 아래에 저 찍어와가지고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보면 네, 심해. 네, 산호초 주변에 생물들 찍어오잖아요. 그쵸. 너무 신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자식들은 투명하거나 아니면 나무 조각 찌꺼기처럼 생겼거나 아니면은 캔 아래에 숨어 있거나 어떻게 찾아? 그럼 그들은 어떻게 거기까지 발전을 했냐? 전에 들켜본 적이 있거든요, 조상들이. 그래서 덕질인이 찾긴 더 힘들어졌다는 얘기. 그때의 유씨, 이씨, 김씨, 국정원의 그 사람들, 그 동료들 혹은 그들의 후회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왜냐면 익숙한 손길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느껴지거든요. 네. 뭔가 꼬집어서 말할 수 없는데 이 맛 본 것 같아. 아, 그 시스템이 유사한 것 이상의 기시감이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과거를 기사한 것은 오늘의 민주정부만은 아닐 것이라. 그럼요. 우리는 이순신의 후예이기도 하지만 원균의 후예이기도 합니다. 내일 해볼 겁니다. 그렇습니다. 옛날 얘기를 1시간이나 이렇게 해드린 이유는 무엇이냐. 연관이 되어 있어 보인다. 네. 모습이 중요하다. 당시 원본 해석의 기억이 있어야 네. 최근에 나온 변주의 해석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럼요. 지금 최근에 그 변주들의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는 게 아마 제 또래거나 저보다 어릴 거나 그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2012년이면 몇 살이에요? 저희 중학생인데. 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네. 뉴스타파에 리박스쿨 기사 본 다음에 제가 생각한 건 이승만과 박정희가 아닙니다. 리명박이지. 사실 이때 뉴스타파가 이 건도 많이 뉴스타파 제 건도 많이 넣어서 많이 날아다녔죠. 해갔죠. 네. 그때 들었던 파일이 있어요. 뉴스타파에 제가 막 이렇게 파일을 해서 보냈는데 꽤 용량이 많더라고요. 심지어 한글 파일 같은 경우에는 막 47조 뭐 이렇게 되고 다들 그때 애썼어요. 그때 정말. 네. 그 애쓰는 걸 다시 들춰볼 때군요. 소셜 메시지 공작에 대한 이야기 이번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내일부터 조금 더 시계를 요즘으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조유토하고 유피디였고 덕질인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